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는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 이 두 가지로 푼다고 그랬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Okay, how many times, many times, 얼마나 여러 번 뜻이겠죠? 얼마나 많이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자, 여기 보시면요. have you 나왔으니까 you 또는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 know가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have complained 하면요. 현재 완료 되겠죠. 그래서 불평하다 뜻이죠.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던가 이런 얘기죠. 네, 자 뭐에 대해서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At work는 직장이죠. 직장에서 이 상황들이 그쵸 얼마나 부당한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그쵸 어떤 부당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things are unfair. Things are unfair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형용사에다가 밑줄 긋죠. 여러분들 형용사에다가 밑줄 긋게 되면은 문법 문제에서는 혹시 부사가 아닐까 여기에 ly가 붙는가 아닐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래 여기 unfair가 뒤에 있던 거죠. 여기 있던 것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how 때문이죠. 이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어떻습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그치? 부사를 자기 옆에 붙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취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던 단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죠. 그래서 unfair가 맞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불평을 했던가요? 직장에서 삶이라는 것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어쩌면 it appeared that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it appeared that이죠? 네, it appeared that 이와 같은 것이 느껴졌을 거라는 얘기죠. it appeared that 구조입니다. it appeared that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승진을 받았다는 거죠. 이 promotion 하게 되면 승진입니다. 어떤 승진이냐면 that you thought should have been yours. Yours라는 것은 your promotion을 말하죠. Your promotion을 그냥 yours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promoti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승진이라고 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승진을 그 누군가가 제3자가 부당하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승진을 자기가 할 차례인데 그지? 제3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승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다 부당한 상황이죠. 자, 여기 보셔요. that 앞에 옷이 명사니까 선행사가 되겠죠? 자, 선행사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어때요? 자, that 관계대명사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요 주어 동사는 삽입절이다. 삽입절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that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 밑줄 긋잖아요. should have be. 여러분들 should have be가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다시 should have be가 뭐야? 여러분들 시작.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회죠. 하지 않음을 후회할 때 쓰는 것이 should have be죠. 내용상 맞습니다. 당신의 승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이 그 승진을 앗아간 거죠. 자, or 또는 or가 나왔으니 양쪽이 병치가 되겠죠. 주어 동사입니다. A colleague, 직장 동료가 colleague죠. 어쩌면 또 직장 동료가 funding이라는 것은 자금의 공급이죠. 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 공급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 돈이 그 사장이 좋아하는 그 부서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되시죠.
3번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because of잖아요. 근데 우리가 because of에 밑줄을 쓸 때는 혹시 because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because와 because of 차이가 뭐죠? because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because of는 여기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오케이 명사가 오는 거죠. 뒤에 볼까요? 자, money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쓰니까 아하 of를 빼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Okay, life is not fair at home and is especially unfair at work.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Not fair,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it's especially unfair. 자, 이때 마찬가지 이시 누굴까요? life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직장에서도 특히 불공정하다는 거죠. As a new manager, 새로운 매니저로서 one of the first things you need to know,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사항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is to look closely at how work really gets done in the organization. 그러니까 새로운 관리자로서 당신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사항들 중에서 한 가지,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look at, look at은 뭐죠? 뭐뭐를 보다죠. 자, 시작.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야. 근데 어떻게 뭔가를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가까이 쳐다보다. 보다라는 look at을 꾸미니까 부사가 맞죠. 자, 부사 맞죠? 부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look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형용사가 오는데 우리가 비교할 게 있어요. look at. look은 보이다죠. 뭐뭐 하게 보이다지. 하게 보이다. 근데 look at은 뭐야? look at은 보다라는 뜻이야. 뭔가를 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look at입니다. look at이야, look at. 근데 얘 혼자만 사용되지, at이 없이 혼자 사용되면 뭐뭐 하게 보이다로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런데 at을 달고 올 때는 뭔가를 보다 뜻으로서 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자, 알아야 될, 그쵸? 사항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조직에서, 한 회사 조직 내에서 일이 어떻게 gets done, 진행되는지 요것을 밀접하게 자세히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I'm not talking about what you may have learned during your first weeks of orientation. Nor am I suggesting reading the company operations manual. 자,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회사에 취업했을 때 우리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방향 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는 첫 번째 주 동안에 여러분이 뭘 배워야, 그쵸? 배웠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배울 줄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지금 그 회사의 운영 매뉴얼을 읽어보라고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야? I'm talking about learning how work gets done informally.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informally,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suggest라는 동사 있죠. 이 suggest라는 동사는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여기 만약에 to read라고 쓴다면 곤란쟁이가 되겠습니다. 곤란쟁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no라고 하는 것이 부정어구죠. 보세요. 이 부정어구입니다. 이 부정어구 다음에 동사 오잖아요. 부정어구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온다. 이렇게. 그렇지? 부정어구, 동사, 주어. 이렇게 어순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바로 몇 번이죠? 네, 오케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자, 어휘 문제입니다. ABC 각 4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Look at many elements of American teen culture remain unchanged in the digital age. 자, 많은 요소들이죠. 네, 미국의 10대 문화의 많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대 아이들이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remain unchanged.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어디 시대에? 디지털 에이지. 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주어 대 동사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school looks remarkably different, familiar, and many of the same anxieties and hopes that shaped my childhood are still recognizable to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교가요,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또는 익숙하게 보인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미국 10대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디지털 시대에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때? 낯섭니까? 친숙합니까? 친숙하다 해야 맞겠죠? familiar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 똑같은 고민과 anxieties, 고민이죠? 똑같은 고민과 어떤 고민이야? 나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던 이 필자는 어린이 아니면은 어른이야. 어른이 성인이죠.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을 형성했던 똑같은 고민과 희망이 여전히 오늘날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many 이것이 주어가 되겠고 동사가 a가 되겠습니다. 복수니까 a 맞죠? that은 바로 관계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예, 선행사가 있고 여기 동사 있네요. 주어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필자인 내 어린 시절을 형성했던 shape라는 것은 make라는 뜻이잖아. 만들었던 그 똑같은 고민과 많은 어떤 그 희망사항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cognizable 영어 표현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what differs today has less to do with technology but more to do with the broader systematic issues. 그럼 오늘날 차이가 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 즉 청소년 10대 문화죠. 네, 그럼 과거 10대 문화와 오늘날 10대 문화의 차이가 되는 것은 이 말이겠죠. 오늘날 차이가 되는 것은 자, what 다음에 what이 주어로 사용됐죠. 뭐뭐 하는 것. 이것은 what은 바로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를 가지고 있죠. 그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선행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으면 곤란쟁이에요. 그래서 what이 온 거예요. 이 자리에 that을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 곤란쟁이야. 오케이? what이 중요해요. what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주어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고 has가 된 겁니다. 그렇죠? 3인칭 단수 취급했죠? s가 붙고 여기도 have가 아니고 has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대 문화와 지금의 10대 문화에서 차이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have less to do with technology.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좀 더 폭넓은 체계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술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자, have이죠. have에다가 그 다음에 to do with, have to do with입니다. 이게 수거예요, 수거.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 이게 목적어가 있다 보자.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 뭐라고? 시작. 뭐뭐와 관계가 있다가 have to do with입니다. 그럼 less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적다. more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전 10대 문화와 지금의 10대 문화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좀 더 폭넓은 체계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 어른들은 기술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 측면에서는 예전 10대 문화와 지금 10대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너무 기술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의 변화가 눈에 띄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기술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it is easier to see technological changes. 이것을 어때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잖아.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technological change죠.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nostalgia also
blah bla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s and technology. 자, 이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것이 향수죠, 향수. 우리가 향수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향수병에 걸리잖아.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향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 우리 때는 이랬어. 야, 니들 때는 뭐 이러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향수거든요. 그러니까 향수가 또한 뭡니까? 어떤 10대와 기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힌더라는 것은 방해하다. 힌더는 방해하다. facilitate는 어떻게 해요? 쉽게 용이하게 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이 향수라는 관점 때문에 이 10대 아이하고 기술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이상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말 좋았어. 이렇게 이상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 trial, 시행착오죠, 시행. 그러니까 잊어버려, 뭘? 그 어른들이 겪었던 face, 그쵸? 네. 자, 어른들이 겪었던, 이 시행착오와 고생이죠,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줄 몰라요. 그 많은 어른들은 추정합니다. assume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추정하다. 많은 어른들은 추정을 합니다. 뭘?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더 좋았고, 더 풍요로웠고, 더 단순했고, 더 안전했다. 언제보다?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로 매개되는, mediate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매개체로 흘러가는 이 원즈를 뭘까요? 앞에 있는 childhood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기 때문에 원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매개화되고 있는 이 어린 시절, 요즘 아이들이지, 여러분들보다 자기 어린 시절, 어른들의 어린 시절이 더 좋았고, 더 풍요로웠고, 더 단순했고,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뭐냐? 이 현대 10대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런 디지털 매개체로 이루어진 어린 시절보다 자기 시절이 더 이랬다고 추정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결시키다 뜻이겠죠? associate라는 것은 연결시키다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디지털 기술의 상승, 디지털 기술이 상승된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능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decline이 쇠퇴됐다, 감소. 사회가 안 좋아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연상한다는 거죠. 그치? 왜? 이 10대 아이와 디지털 시대의 어떤 10대 아이와 이 기술 사이의 관계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꾸 향수병에 걸려 있으니까 옛날에 좋았는데라고 하니까 그치? 이 기술과 10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 지능적인 측면, 도덕적 측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어른들이 자기 시절만 이상화시키고, 그죠? 자기들도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고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자기 시절은 좋았고 지금 아이들 시절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decline이 되겠습니다. 대천들, 이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 물어본다고 했죠? 가보겠습니다. Consumer service does not mean giving customers everything they ask for whenever they ask for it. 이 customer service라는 것은 고객 서비스죠. 고객센터에서 이 커스터머들에게 하는 고객 서비스죠. 이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객들에게 모든 거를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they ask for, they가 누굴까요? they는 바로 고객들이죠.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 대명사가 뜨게 되면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고 그랬죠. 그래서 they가 누굽니까? customer 되겠습니다. 이 고객들이 ask for, 이 ask for라는 것이 요청하다는 뜻이죠. 이 고객이 요청하는 모든 걸 다 고객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한 거지. 언제마다 whenever they ask for it. they가 누구죠?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그것을, 이때 그것이 뭘까요? everything이죠. 그 everything은 3인칭 단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t이 맞죠? them이 아니라 it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주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This misinterpretation of customer service can cripple the most well-meaning company or cause it to fail complet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객 서비스의 이러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인데 앞에 miss가 붙어서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돼? No.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cripple, 이 cripple은 손상시키다는 뜻입니다. The most well-meaning, well-meaning이란 말은 선의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해석이 가장 선의의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완전히 실패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쵸? 이 cause it, 이것이 뭘까요? 요것이 컴퍼니가 되겠고 cause 목적어 투동사, cause 목적어 투동사, cause 목적어 투동사 구조 알아두시죠? 자, 예를 든다는 거죠. 짠짠짠짠짠짠짠. 여러분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sending a technician. 어떤 기술자를 고객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고장났다고 해서 또 자동차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그렇죠? 뭐 기술자 보내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without attempting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telephone, 전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전화로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필요 없어, 당장 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회사 측면에서는 costly, 무슨 말일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cost 하면요. 원래 비동사,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오지 않고. 그런데 이 cost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이 cost라고 하는 것이 명사죠. 비용이란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시작. 명사에다가 ly를 넣게 되면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시작. 명사에다가 ly 넣게 되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자 한 명 보낸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and 나오니까 양쪽이 병치가 되겠죠? 동사 하나, and니까 동사 둘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기술자를 현장에다가 막 보내는 것은 그 회사의 기술자의 풀, 이 풀이 뭐죠? 어떤 그 기술자 풀이라는 것은 기술자 집단을 말하겠지, 그치? 네, 구성원이죠. 기술자 구성원들, 그 회사의 기술자 구성원들을 과로하게 또 사람을 엄청나게 부려먹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주어기 때문에 is 또는 overworks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likewise라는 것은 앞에 나온 예를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첨가할 때. 앞에 나온 예를 뭐 할 때? 첨가할 때 쓰는 것이 likewise입니다.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순서 배열 나올 수도 있고 문장 끼워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가 나온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네. 마찬가지로 failing to define what products the help desk supports causes them to receive calls about products for which they are not trained and have difficulty supporting.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 내리는데 실패하다 번역하지 마시고 fail to는 뭐 하지 못하다. 시작. 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하세요. 그러면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말이죠. 뭘? 그 헬프데스크가 지원센터잖아. 이 서비스 지원센터가 그치?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상품인지 규정 지어주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제품은 서비스해주고 어떤 제품은 해결해주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동사 되겠습니다. 네, 자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렇죠? 이 헬프데스크 지원센터로 하여금 뭐하도록 이 제품에 대한 전화를 받게끔 원인 제공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caus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죠? 네.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또 그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have difficulty ing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어. 컴퓨터 조립하는 거, 뭐 컴퓨터에다 뭔가 칩 꽂는 거, 이거 배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훈련 받지 않거나 또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그치?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그래. 이 지원센터가 지원해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정의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해주고 이런 제품은 해주지 마라. 그치? 이렇게 정의 내려주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전화를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때 for는요. 여기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신에 a help desk must manage customer expectations, which in turn leads to customer satisfaction.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고객센터가 말이죠. 이 고객의 기대를 어떻게? 자,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in turn 그 결과, 그렇죠? 그 결과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고객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leads to가 되는 겁니다. S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대를, 그렇죠? 어떤 기대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만족도를 소비자의 만족을 요구하는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대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 고객들에게 의사소통, 즉 communicate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전달하다. communicate가 뭐라고 하면 이게 타동사일 때, 물론 자동사일 때는 의사소통하다는 뜻이지만 이게 타동사일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communicate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겠죠?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을 필요하겠지.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해결한다는 것은, 만족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뭘 의미한다? 고객들에게는 바로 뭔가를 전달한다? 네, 그 지원센터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이 고객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 that 왼쪽에 선행사가 없죠. 이건 고객들에게니까 빼버려. 그러면 이 communicate가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어. 목적어 없네. 그리고 뒤에 봐봐. 목적어 없다는 것은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 뒤에 봐봐. 주어 있고 can do, do, 하다. 뭐를 하다. 목적어 없지. 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 wash이 답이 되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프데스크가 말이죠. 이 가용자원을 고려해서 기분은요. 뭔가를 고려해서 시작. 뭔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가용자원을 고려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안내데스크가 할 수 있고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고객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고객의 기대를 해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 나왔네요. 이것도 아주 멋진 지문입니다. 자, 오케이. 네, 자, 빈칸 출발입니다. 자, 빈칸이 문장 중앙에 있죠? 빈칸이 중앙에 있다. 이것이 주제문이죠. 빈칸 아래쪽 부분에서 읽고 패러프레이징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In 1872, 1872년도에 13 years after he published his groundbreaking Origin of Species, Charles Darwin proposed an answer to the age-old question, why do we have emotions? 자, in his book,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Man and Animals. 자, 보세요. 1872년도에요. 자, 이때 he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다윈이죠? 네,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자신의 groundbreaking, 이 groundbreaking 하면 신기원을 이룬 뜻이죠. 이 땅을, 지축을 흔들 정도의 책이니까 신기원을 이룬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죠? 네, 이 책입니다. 종의 기원, 이 책이죠? 이 책인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한 13년 후입니다. 그때가 1872년도인데 이 사람이 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자, 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냐? 우리 인간이 왜 감정을 갖고 있죠?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낡은 질문에 답변을 제안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자기 책 Expression of Emotion in Man and Animals. 자, 인간과 동물의 어떤 감정 표현이라는 이 책 속에다가 그치?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네. We have emotions. 우리는요, 감정 갖고 있습니다라고 다윈은 surmise가 뭐냐면 추측,
또는 추정하는 겁니다. surmise, M-I-S-E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왜? They are useful. 이 they 누구죠? 감정이죠. 이 감정은 유용하니까. 감정이 어디에 유용하냐는 얘기야. 그치? 그게 선택지에 나오겠죠? 감정이 어디에 유용할까? 그 유용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a century and a half since Darwin, 이 다윈 이래로 한 1세기 반 지나서 a large body of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put forward to support this theory. 자, body of인데 large니까 아주 거대한 뜻이죠. 거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put forth라고 하는 것은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 propose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많은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뜻이죠. 이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빈칸 내용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이 되겠죠. When we experience fea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blood, 이 피가 말이죠, rushes, 급히 달려간다. 우리가 겁을 먹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무서운 걸 봤을 때 어때요? 이 피가 our large muscles, 우리의 큰 근육들이 있죠. 우리 몸 전체에 작은 근육들, 큰 근육이 있잖아. 우리의 큰 근육 쪽으로 피가 급히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SV가 되죠. 그 다음에 콤마 ING니까 이것이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 큰 근육 쪽으로 몰리게 되고 making it easier to run away or to fight.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이제 큰 근육 쪽으로, 큰 근육이니까 뭐 다리라든지 이런 데 있죠. 이쪽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쉽죠. 피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치? 그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싸움을 하든 아니면 도망을 치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make라고 하는 동사 특징이 어떻습니까? make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원래 to run away or to fight 여기 있었던 건데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이때 이치라는 가짜 목적어죠. 가짜 목적어를 여기다가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making it easier to run away or to f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drenaline is released, increasing our heart rate and constricting blood flow to the face and stomach so that our face goes white and our stomach feels tied up in a knot. And so that blood flows to the arms and legs where it's needed most. 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피가 그치 우리가 겁을 먹게 될 때, 두려울 때 몸에 아드레날린이 방출된다는 거죠. 방출되니까 수동태. 우리 아드레날린 들어봤었죠, 그죠? 예, 이것이 방출되면은 어떻게 여기 주어 되겠고 동사 되겠죠. 마찬가지 콤마 ing로서 분사 구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장 박동률이 빨라지고 그리고 우리 피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네, 우리 얼굴이나 위쪽이죠. 얼굴과 위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억제시켜 버린다는 거죠. 피가 얼굴이나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겁먹으면은 우리 얼굴이 하얘지는 게 뭐냐면 얼굴 쪽으로 또 위쪽으로 가는 피를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놀랄 때 보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하얘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가 어떻게 해요? 막 뒤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피가 blood flows to the arms.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피가 말이죠. 네, 피가 어디? 자, flows to the arms. 팔과 다리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왜? 그곳이 가장 이때 이시 뭘까요? 피죠? 피가 많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Our pupils dilate to see it better. 우리 동공이죠. 동공도 dilate 하면 이제 뭐냐면 팽창되는 거죠. 우리 동공이 확장되고 팽창이 되어요. 그래야 뭔가를 더 잘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our reflex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반사 행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파리가 우리 눈에 날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네,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사 행동 아닙니까? 우리 반사 행동들도 become hypersensitive. sensitive 하면 이제 민감한 뜻인데 앞에 hyper가 들어왔으니까 정말 초민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의 혈당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All of these responses, 이 모든 반응들이 would be useful.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if you were to be, say, 우리가 혹시라도 고음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면 이러한 반응들은 어쩌면 어떻게 돼요?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가정법 과거죠? if 다음에 주어 나왔고 가정법 과거 동사를 사용했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그렇죠?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니까 가정법 과거 구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곰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들 앞에 나왔던 이런 반응들 있죠? 뭐 동공이 확대되고 피가 말이죠. 얼굴과 위쪽으로 가는 것이 차단되고 팔과 발 쪽으로 큰 근육 쪽으로 피가 흘러가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 반사작용도 초민감하게 되고 혈당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뭡니까? 그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정답을 어디로 받을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네. 자, 아까 보시면, 자, 빈칸이 어디 있었어요? 네. 자,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유용하니까요. 뭐 할 때 유용합니까? 네. 뭐 할 때 유용합니까? 네. 그렇죠? Dealing with emotion arousing situations.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겁을 먹는다든지 충격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대처할 때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약 문장입니다. 오케이, 요약 문장인데 볼게요. 네, 자 빈칸 요약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먼저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요약문 먼저 읽으면 내가 뭐가 궁금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본문 가면 본문이 하위 개념이잖아. 읽고 패러프레이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a differentiating attribute gets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differentiating, 이게 뭐죠? 여기 이제 차별 속성이죠. 차별 속성입니다. 하나의 차별적인 속성이 attribute 하게 되면 명사일 때 속성이에요. 하나의 차별적인 속성이 어떤 산업에서 A가 될 때 뜻이겠죠? A가 될 때 뭐냐면 자, 이 비판을 받게 될 때 아니면 abolish, 사라지게 될 때 diffuse라는 것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퍼져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 다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속성이 어떤 한 산업에서 그 차별 속성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것은 이때 이시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 차별적인 속성이죠. 그 차별적인 속성이 어때요? 자신의 역할에서 효과적이다. 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제 그 계속 효과적이다. 효과를 멈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Can an airline successfully differentiate itself on account of benefit like safety? 첫 번째 문장에 질문을 던져주면서 이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제를 암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answer, 그렇죠? Q&A 구조라고 그러죠? 질문 던지고 답하는 구조, Q&A 구조인데 이때는 이제 answer가 바로 주제문과 직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그렇죠? 한 항공사죠. 에어라인, 한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요? differentiate, 차별화시키다. 차별화하다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라인 주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존재일 때는 죄기대명사를 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뜻이죠? 뭐뭐 때문에 a benefit like safety. 이 안전과 같은 혜택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과 같은 혜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항공사는 안전해요라는 거 하나 가지고 다른 비행사와 그렇죠? 네,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가볼게요. The answer is likely to be negative.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차별하기가 힘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These days, 요즘 말이죠. These days, 요즘이라는 뜻이죠. 요즘 이 safety,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is taken for granted. 당연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차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왜? 어느 항공사는 다 안전은 기본이니까. 알겠지? 그걸로 차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Take blah blah. 시작. Take blah blah for granted 하면요. blah blah를 자, 당연시하다. 그렇죠? 뭐뭐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뭐뭐를 당연시하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이것이 당연시 되다는 뜻입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는 겁니다. The advances in aircraft making and aviation technology have improved the safety standards on board. Advances, 이게 발전이죠? 발전입니다. In the aircraft making이니까 항공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항공 기술이죠? 항공기 제작과 항공 기술의 많은 발전들이 향상시켜 왔습니다. 뭘? onboard이니까 비행기죠. 이 항공업계에서 비행기에서 어떤 이 안전 기준을 증가시켜 왔다는 거죠. 됐죠들? 오케이. 자, all airlines 모든 항공사들은 지금 more or less라는 것은 다소란 수거입니다. 다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구조죠. 주어 다음에 consider 이렇게 되죠. consider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온단 말이야. make 목적어 형용사처럼 consider 뒤에도 목적어 다음 형용사 옵니다. 요걸 수동태로 딱 고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고 be considered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형용사 온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safely라고 쓴다면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볼까요? 결과적으로 빈칸 뚫으시고 결과적으로 safety has gone from being an important differentiating benefit to a not so important and common benefit among the players in the air travel business. 자,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제 안전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항공사든 안전은 기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전이라는 것이 from A to B죠?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 A에서 B까지, A에서 B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A가 뭐냐면 being important,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차별적인 하나의 혜택. 처음에는 이제 중요하고 차별적인 혜택이었죠. 근데 그게 어디 쪽으로 갔냐면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그렇게 그치, 중요하지 않고 또 아주 뻔한 일반적인 혜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 안전이라는 사항이. 어디 사이에서? 자, 이 항공사 산업의 선수들 사이에서, 그치, 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시 되어버렸다는 거죠. This is a natural cycle of progress and development. 이런 모습,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거니까 직전 정보, 그죠? 자,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쓰는 것이 바로 this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발전이라든지 진보의 하나의 순환이다, 사이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네, 이 내용이 Something that provides the benefit of comparative differentiation today may not hold true forever. 자, something이 주어되게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 something이 뭐냐? 그렇죠? 어떤 경쟁적인 차별화. 경쟁이 될 수 있는 차별화죠. differentiation, 차별화. 그러니까 경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오늘날 경쟁력이 되는 이 차별화의 혜택을 주는 그 무언가가 영원히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차별화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돼 버리잖아. 다른 회사도 다 그걸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 hold true라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뜻이야. 유효하다. 그렇죠?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hold true 챙겨 두시고. 자, benefits like onboard entertainment, gourmet food, connections, and frequent flyer programs have all emerged as strategies to seek competitive superiority over others, but have become common across the most of the players. 자, benefits, 그래서 이제 이점들이 되겠지. 가령 어떤 뭐와 같은 이점들입니까? onboard니까 비행기 내죠. 기내의 어떤 오락이라든지, gourme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죠. 이런 거, 그죠? 네,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 그러니까 A라는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항공선,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자주 운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행 프로그램. 이와 같은 혜택들은 자, 모두 다 뭡니까? 하나의 전략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치? 뭐 어떤 다른 타사, 이 others 하게 되면 다른 그 항공사들이 말이겠지, 그죠? 네, 다른 항공사들보다도 어떤 경쟁적 우위라고 그러죠? 경쟁적 우위를 찾고자 전략으로 모두가 나타났던 것인데 이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most of the players, 대부분의 그 항공업계에서는요. 네, 뭐 일반적인, 그죠? 뻔한,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됐죠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차별화됐던 속성이 그 산업에서 널리 diffuse, 어때요? diffuse, 퍼져 나감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역할에서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들? 아주 멋진 문제네요. 그죠? 이거 괜찮은 내용들? 이거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잘 챙겨두시고, 오케이. 네,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장에 있죠?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까 빈칸 아래쪽에 이제 읽을 게 없잖아. 바로 위의 내용. 빈칸 바로 위쪽 내용에서 읽고 패러프레이징 가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자, 이 지문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별표 100개 박으시고 아주 수능적 지문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십시오. 네, 정확한 해석과 이해력을 동반하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The scope and extent of your conditioning is your greatest barrier to true creativity.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추상적인데 보실까요? scope라고 하는 것은 범위죠, 범위다. scope한 범위야. extent 하면 정도잖아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conditioning. 여러분들, condition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몸의 상태, 조건을 말하는데 conditioning 하면 어떻게 돼요? conditioning 하게 되면 이걸 조건화라 그래, 조건화. 이 조건화란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도. 자, 보세요. 특정 조건에 반응을 보이거나 익숙해지게 하는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이게 컨디셔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들여져 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 있지. 그게 컨디셔닝이야. 알겠지? 네. 된다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파블로프 실험 아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치? 처음에는 어떻게 봐요? 이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종을 치고 같이 해줬어, 같이. 근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밥을 주고 종 치는 걸 따로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는 어땠어요? 두 번째는 밥을 줄 때 또 종을 같이 친 거야, 이렇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잖아. 그지?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조건화가 돼버린 것이 길들여져 버린 거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길들여진 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게 있어요. 예? 고정관념을 가지고 길들여져 버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바로 컨디셔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조건하에 범위와 정도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장애죠? 진정한 창의성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에 조건화가 되어 있어서 길들여져서 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건화는 여러분의 창의성의 하나의 장애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barrier, 장애물이다. 그죠? 장애물. 이것이 장애물을 우리 barrier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It comes as a great shock to know that the secure and satisfying routines of your daily life that seem so important to you, so central to the very nature of who you are, which you are so reluctant to change, are only the results of your past conditioning, much of what was installed without your knowledge and approval. 자, 이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시 가짜 주어가 되고 투야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야를 안다는 것은 come as a great shock. great shock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충격이다는 얘기죠. 충격이다.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란 말을 come as a great shock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고입니다. 그러면 투야를 아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투야가 뭔데요? The secure, secure가 뭐야? 안전한 뜻이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뜻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뭡니까? 루틴이죠, 루틴. 여러분 루틴이 뭐야? 판에 박힌 일이잖아. 나도 모르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수하고 양치하잖아. 이게 다 루틴, 그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어떨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것도 모두 다 조건화가 된 거야. 나도 내가 길들여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루틴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who you are, 당신이란 존재를 형성하는 바로 그 본성의 중심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항상 어떻게 뭐 이어폰을 꽂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손을 뭐 항상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뭐 인사할 때 뭐 이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뭔가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그 아이인 거지, 그 아이인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그 본성의 중심적이게 보이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루틴이 있죠? 루틴. 근데 어때요? 또 이것이 또 어떻게 하면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죠? 여기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되고 so 형용사 이렇게 예쁘게 병치가 되고 있고요. and로서 또 뒤에 which도 관계대명사죠. 사물이니까 that도 쓸 수 있고 which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좋습니다. 여기도 that 가능하죠? 그쵸?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도 얘 꿈이고 얘도 얘 꿈이잖아. 근데 어때요? 그 루틴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이고 여러분의 본성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바꾸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 그러니까 바꾸기 싫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be reluctant to 하면 뭔가를 꺼리다. 시작. 뭔가를 꺼리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 변화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 그쵸?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 that 속에 이 no that 있죠? 이 that이 명사절 접속사 아닙니까? 그죠? 접속사인데 접속사 속에 주어가 누구야? 베이비 주어가 얘가 되는 것이죠. 얘는 모두 얘 꿈이고, 그럼 얘에 대한 동사가 누구죠? 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베이비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여러분 매일매일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그 판에 박힌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유일한 결과들입니다. 뭘? 여러분의 과거의 조건화, 여러분의 과거의 조건화의 어떤 유일한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이런 길들여짐이 생겼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그죠?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과거 조건화의 결과들 맞죠? 그죠? 네. 근데 much of which was installed without your knowledge and approval. 근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렇죠? 이러한 많은 것들 much of which 했습니다. 이때 위치가 뭘까요? 이때 위치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요 past condition 요것을 선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조건하에 많은 부분이 was installed 설치됐단 말이니까 생겨났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지식이 없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또 당신이 승인도 하지 않은 채로 나도 모르게 생겼다는 거지. 그런 습관들이 길들여짐이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much of which 나오는데 which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거 동사 개수 문제인데 만약에 much of it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왜냐면 여기에 이미 주어 동사가 다 있잖아. 근데 또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어떻게?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hich가 관계대명사로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which 써야 됩니다. 있으시면 곤란쟁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Instead of active, conscious life, the truth is that you have lived most of your life in a trance, automatically repeating a continuous sequence of reflective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which have been programmed and reprogrammed by your environment since your childhood.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삶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하에 걸리게 되면, 길들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나 양치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그지? 나도 모르게 그냥 화장실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in a trance. 이 trance란 말이 재밌죠? 이게 무아지경이야. 정신이 딴 곳에 팔렸어. 그러니까 이런 그죠? 이런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서 양치한단 말이에요. 야기니 여러분들? 네.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자, 뭐 하면서? 원래 콤마 하나 찍으시면 좋아요. 콤마 하나 찍으면 콤마 ing잖아. 분사구문. 그렇지? 자동적으로. 내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끊임없는 연속이죠. 이 반사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런 이 행동의 어떤 연속적인, 그쵸?
그 계속적인 연속, sequence. 계속적인 연속을 반복하면서 내일도 화장실 가고 모레도 화장실 가고 이렇게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야? Which have been pre-programmed and reprogrammed by your environment. 여러분의 그쵸?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래로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고 다시 계속 재프로그램을 된 그런 행동과 감정, 그치? 사고 이런 것들의 연속을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Far from the independent, noble, and courageous warrior of your imagination. blank. 그러니까 far from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죠? never란 뜻, never. 그렇죠? never란 뜻이죠. never.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기족적이고 그리고 용감하고 고귀하고 그러한 여러분 상상력에 어떤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고귀하고 용감한 그렇죠? 용감한 전사 장군이죠. 용감한 장군이라기보다는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액티브하고 컨셔스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 independent, noble, courageous는 뭐와 관련되는 거지? 이거잖아. active, conscious life. 그렇지? 근데 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와 반대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대적인 답을 고르시면 정답.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단지 뭡니까? 로봇이다. 그치? 로봇일 뿐이라는 거지. clad. 그치? and clad. 옷을 입고 있는 뜻이죠. Armor of a medieval.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기사입니다. 기사. 그렇죠? 예. 기사 계급들 아시죠? 예. 싸우는 장군들. 그러니까 중세 기사의 이 아머가 갑옷이죠. 갑옷. 그렇죠? 갑옷. 예. 갑옷. 이 갑옷을 입고 있는 로봇일 뿐이다. 그러니까 로봇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화의 그 범위와 그 정도가 바로 이 창의성을 말살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밑줄 친 문제입니다. 자, 밑줄 부분의 의미 문제인데, 자, 요 부분만 읽어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요걸 읽고 위아래 부분에 요 부분을 패러프레이징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Okay, while the development of railway network was essential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coast for tourism, it was also instrumental to that of the European Alps towards the end of 19th century. 자, Y라는 단어가 있죠. 문장 제일 앞에 나왔을 때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렇죠? 예, 반면에, 그렇지? 반면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면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Railway Network이라고 하는 것이 철도망이죠. 철도망입니다. 예? 이제 철도 건설, 철도망이죠. 이 철도망의 개발이 꼭 필요했겠지만 필요한 반면에 드시겠죠? be essential to 하면 어디에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는 얘기죠. 어디에 필수적이다. be essential to. 그래서 이 철도망의 개발이 어떤 이 관광을 위한 해안가 지역의 대중화, popularization 하면 대중화죠. 그러니까 이 관광을 위한 관광용으로 이제 해안가 지역을 대중화시키는데 이 철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꼭 필요했겠지만 it was also 마찬가지죠. 철도망입니다. railway network가 또한 instrumental이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필수적인 같은 말이겠죠? 네, 그 또한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유럽의 알프스 산맥의 대중화에도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딜? 19세기를 향하고 있는, 19세기 말을 향하고 있는, 그쵸? 19세기 말을 향하고 있는 이 유럽의 알프스 산맥의 대중화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네, instrumental. 이때 됐으면 뭘까요, 여러분들? 지시대명사로서 이미 앞에 언급된 단수명사를 대신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지시대명사 되시겠죠?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Although spa resorts such as St. Moritz in Switzerland and
Saint Gervais in France were already familiar to wealthier travelers for the purpose of health tourism. From the 1890s, a new type of traveler appeared in Alps, more intent upon hedonism than recuperation. 자, 여러분들, as winter sport, including ice skating and skiing, became fashion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죠? 네, 이건 이제 although라고 하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네, 그렇죠? 요 다음에 베이비 주어에다가 그 다음에 베이비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주절이 누구죠? A new type of traveler 이게 주어 되겠고 동사가 appear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as가 또 부사절 접속사로서 또 다시 베이비 주어 그 다음에 베이비 동사가 된 겁니다. 이런 구조죠? 네, 가볼게요. 스파라고 하는 것이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온천 리조트입니다. 자, 온천 휴양지죠. 서치에서 가면 뭐뭐와 같은 시작 뭐와 같은 뜻이죠. 네, 뭐와 같은 온천 휴양지입니까? 스위스의 그쵸 이 세인트 모리츠라든지 그럼 프랑스의 세인트 제르비어스 여기 나오죠? 네,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 이와 같은 이 온천 휴양지가 이미 familiar to니까 어디에 친숙한 뜻인데, 자, 이 for the purpose of 뭐뭐를 목적으로 한 뜻이니까 이 건강 관광이죠. 이 우리가 이제 뭐 스파, 온천을 찬다는 것은 건강을 위한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관광을 목적으로 좀 더 부유한 여행객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것이었지만 뜻이죠. 네, 이와 같은 스파 온천 휴양지가 말이죠. 근데 1890년도부터 즉 19세기죠. 이때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여행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알프 산맥에서.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more intent upon hedonism. 그러니까 이 hedonism이라는 것은 향락주의야.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니까 즐거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recuperation, 이게 건강 회복이죠. 이 건강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잖아요. 건강 관광. 그러니까 이제 온천하는 거가 이제 자신의 건강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1890년도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어떤 건강 관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그런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건강 회복, 다시 말해서 이 건강 health tourism보다는 hedonism, 다시 말해서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라는 것은 뭐 스키 타고 뭐 스케이팅 타는 거 즐거움이죠, 즐거움. 이런 이 향락주의에 좀 더 열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appear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온다. appear 뒤에 형용사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가로 묶어 버리면 짠짠짠짠짠 appear 형용사 뭐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향락에 쾌락주의에 더 열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겨울 스포츠, 다시 말해서 아이스케이팅이라든지 스키를 포함한 이 겨울 스포츠들이 인기가 있게 됨에 따라서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By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그래서 20세기 시작될 무렵에 the Alps popularity had become such that Johannes was led to write The tide of fashion has been diverted from Nice and Cairo to these snowbound wilderness. 자, 이 알프스의 인기가 말이죠. 20세기 초반부터 이 알프스의 인기가 너무나 거대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인기가 너무나 커서 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이런 글을 쓰게끔 유도되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알프스의 인기가 커지니까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서치 대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서치 대시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구문이 있는데 이 서치 대시에서 이 서치가 so great, 아주 대단한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서치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대점들 그래서 이 알프스의 인기가 너무나 거대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끔 유도되었다. 수동태죠? 이런 글을 쓰도록 유도됐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알프스 인기가 크니까 이런 글을 쓰게 됐다는 거죠. 어떤 글일까요? 이 패션의 조류죠. 그러니까 패션의 조류라는 것은 어떤 유행의 조류가 바뀌었다. divert라는 단어는 뭐야? D-I-V-R, divert는 전환시키다. divert A from B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요. divert A from B, 그 다음에 to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divert A를 어떻게 해요? A를 B에서 C 쪽으로, 그렇죠? 네. A를 B에서 C 쪽으로 돌리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이 패션, 즉 유행의 관광 유행의 조류, 흐름이죠? 이때 tide 하면 흐름이 되겠지, 그치? 관광의 유행의 흐름이 어떻게 니스라든지 카이로, 이 니스가 어디야? 그런데 니스는 이제 프랑스 남동부의 지역을 니스입니다. 나이스 아닙니다. 대문자잖아요. 지역 이름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남동부의 지역이고 카이로는 뭐 이집트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the snowbound wilderness, snowbound라는 것은 눈에 갇힌, 즉 눈이 정말 많은 이 황무지, 그렇죠? 이쪽 이 알프스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니스 지역이나 카이로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치? 이제 20세기 초반부터는 이렇게 눈이 많은 이런 황무지 쪽으로 여행을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Similar to the influence of the Romantics in creating a positive construction of the emotion and values of wilderness a century earlier, the development of winter sports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writings of travelers to the Alps. 여러분들, 이 similar to가 뭐죠? 여러분들? 뭐와 유사하게. 자, 시작. 뭐뭐와 유사하게. 그죠? 뭐뭐와 유사하게도 뜻이죠. 그럼 볼까요? 이 로맨틱스 하면 이제 낭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의 영향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의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낭만주의자들의 영향과 유사하게도 in creating a positive construction of the emotion and values of wilderness a century earli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세기 이전. 그러니까 1세기 이전이니까 뭐겠어요? 20세기 초반이니까 19세기 초반 되는 거지.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어떤 그쵸? 이 19세기 초반에 어떤 황무지, wilderness, 이 황무지의 어떤 감정과 황무지의 어떤 가치, 이 가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때, 이 낭만주의자들의 영향과 아주 유사하게 이 겨울 스포츠의 발달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받았니? 바로 이 알프스에 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글, 그쵸? 알프스에 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이 글에 의해서 굉장히 겨울 스포츠의 발달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관광 유형의 흐름이, 그쵸? 니스나 카이로 지역에서 이 눈 많은 이 황무지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다이버트가 전환시키다, 바꾸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정답 나오죠? 이 알프스 지역이, 그쵸? 네. 새로운 트렌디한 관광 목적지가 되었다는 거죠. 뭐 대신에? 니스와 카이로 대신에, 그쵸?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문맥 파악이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짚어주는 것들 색깔별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좀 까다로운데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 사실 요것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글의 문장 구조들이 다 대조적이야. 그래서 대조적인 모습이야. 보세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로 자본주의, capitalism, 자본주의 아시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보통 임금 노동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게 되면은 월급 받는 사람들, 즉 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꼴 임금 노동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생각한단 말이야. 자, 하지만 하지만 역시 뭐죠? 하지만 뜻이죠. 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prior, 이 prior라는 것은 예전의 뜻이죠. 이전에, 그죠? 이전. 그죠? prior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전 단계.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금 노동자, 그렇죠? 월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를 떠올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그쵸? 이 생겨나서 이 싹이 틀 초창기에는 말이죠. 이 자본주의의 초창기 단계는 어디에 바탕을 뒀을까요? be based on이니까 어디에 바탕을 두다? 어디에 바탕을 뒀을까요? not A but B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에 근거를 두었다는 거죠. 초창기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유민의 노동, free labor, 자유민의 노동. 요즘 임금 노동자들이 자유민의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초창기는 어땠다는 얘기야? 자본주의의 첫 번째 초창기 얼굴 모습은 자유민의 노동이 아니라 그 뭐야? slavery, 노예제도. 그렇죠?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하, 요거랑 그쵸? 지금 현재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초창기 자본주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하고 노예 제도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갑니다. We associate A with B입니다. A를 B와 연상시키다 뜻이죠? 우리는 시제가 이제 현재니까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얘기했지, 그지? 지금 현대판 자본주의를 얘기하겠죠? 자,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 지금 산업 자본주의.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산업 자본주의죠. 우리가 보통 산업 자본주의 하게 되면 계약이나 시장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하면 아하, 시장 경제 생각하잖아. 그리고 또 계약,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 직원과 그다음에 오너와의 계약. 그치? 이걸 생각하는데 but 나왔죠? 또 대비면 대비 하지만 초창기 자본주의는 이 말이나 prior phase capital 같은 말이잖아요. 그치? paraphrasing 그런 겁니다. 초창기 자본주의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었냐면 as often as not 수고입니다. 대체로 폭력과 violence 폭력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강압, 육체적 강압에 근거를 뒀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초창기는 아까 노예제도라 했으니까 노예제도는 바로 어때요? 폭력과 육체적 강압. 자, 일치하시죠? 1번, 2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다. 현대판 자본주의는 privileges, property rights. 이 property rights라는 것이 재산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privilege, 이 동사로 사용됐죠? 특권을 주다. 그러니까 현대판 자본주의는 바로 재산권에 특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각 개인의 재산권에 특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 목적이 뭐야? 어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 그만큼 자본주의에서는 뭡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다는 거죠. 또 번 나왔습니다. 대비되고 있죠. 하지만 이 초창기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순간이라는 것은 초창기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초창기 자본주의는 뭐였을까? 자, 이 현대판 자본주의는 자신의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야? 옛날은 초창기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몰수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개념이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초창기 자본주의 순간은 was characterized by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 A, B characterized by B. 자, 무슨 얘기하면 이거 봐. 수거 A에다가 그다음 B. 여기 나오잖아. 요 해석 어떻게 하니? 해석. 요 해석해 보자. 자, 요 해석 시작. A의 특징은 B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A, B characterized by B 하면요. 뭐라고 여러분들? A의 특징은 B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 초창기 시절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 어때요? A,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A가 아니지, 이거는. 여기 A니까.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less than이죠, less than. 여기 보세요, less than. 자, less than이라는 것을 보세요. A, less B, than, 이렇게 C 나오잖아. 이렇게. A는 B라기보다는 C다는 얘기야. A는 B라기보다. 그러니까 A는 B라기보다 C라는 얘기니까 B가 아니라 C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자. 이게 이제
A가 되고 여기 B가 되는 거잖아. B가 되고 여기 C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보세요. 자, 초창기 자본주의는 어때요? 어떤 대량 몰수, 토지를 대량 몰수하기보다는 안정된 소유권이었다. 자, 안정된 소유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중시한다는 것은 현대판 자본주의잖아. 그러나 했으니까 대조가 돼야 되겠지. 안전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다가 no를 써야 돼, no. No less than. 자, 보세요. A가 나오고요. No less than 이렇게 B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B가 되겠지? 여기 C가 되겠고. 자, 필기를 잘 하세요. 네. 짠, 오케이. 이렇게 해서 A, no, less B, then C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때 no less than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no less than을 이렇게 as 이렇게 as로 바꿀 수가 있어요. as로. 알겠죠? as. 그러니까 A는 B하다 C만큼. A는 B하다 C만큼. 그래서 no less than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창기의 자본주의는 어떻다? 이 안전한 소유권을 그쵸? 갖고 있는 만큼이나 안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이나 또 중시하는 만큼이나 어때요? 대량의 토지 몰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당시도 사실 안전한 소유권도 존재했겠죠. 그만큼이나 또 어때요? 토지 몰수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소유권, 재산권을 중시한다는 이 말과 대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Latter-day capitalism rests upon the rule of law and powerful institutions backed by the state. But capitalism's early phase, although ultimately requiring state power to create war-spanning empires, was frequently based on the unrestrained actions of private individuals. The domination of the masters over slaves and of frontier capitalists over indigenous inhabitants. 레터데이 또 대비를 시키고 있죠. 네, 이렇게 A 법 B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레터데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판 자본주의, 지금 현재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죠. 산업 자본주의. 그러니까 현대판 자본주의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요즘 자본주의 어때요? 법의 규칙에 그쵸? 의지하죠. 또 어떻게 해요? 강력한 제도, institution 하면 제도죠. 법과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 여기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 법과 제도는 뭐냐면 state, 국가에 의해서 지지받는, 국가가 지원하는, 그렇죠? 얘 입장에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과거 분사되겠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뒷받침받는 이 법의 규칙과 그 다음에 어떤 제도, 강력한 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반전되고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 즉 초창기 자본주의는 어때요? 예, 여기 주어 되겠죠? 주어 되겠고 동사 여기있네요. 초창기 자본주의는 자, 종종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restrain 하면 이제 제약을 하는 뜻인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제약이 없는 거니까 억제받지 않는, 거리낌 없는 뜻이죠. 이 private individual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하세요. 개인이야, 개인.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억제받지 않는, 거리낌 없는 행동에 근거를 두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자, 이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는 뭐냐면, 자, although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필요하죠. 근데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있은 누굴까요? 있은 바로 요 capitalism's early phase가 되겠죠? 네, 초창기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이 state power라는 것이 공권력이죠. 공권력, 정부 권력이야. 정부 권력을 궁극적으로는 요구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 자, world spanning, span 하면 가로지르다 뜻인데 세계를 가로지르는 제국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가로지르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침략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남의 나라 빼앗는 거죠. 제국주의.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부 권력, 즉 공권력을 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종종 개인들의 억제되지 않은 그런 억제되지 않은 행동에 기반을 뒀다는 거죠. 개인이 굉장히 또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억제되지 않다는 것은 자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의 바탕을 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시작. Masters, 주인이 노예를 지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인도 하나의 뭡니까? Private individual이죠. 그죠? 얘들이 노예를 함부로 지배하더라는 거죠. 맞죠? 초창기. 그리고 또 frontier capitalist. 이게 뭐냐면 국경 지역의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이 또 어떻게? 여기서 domination of A over B잖아. over B. 또 그다음에 이것도 A over B란 말이에요. over B.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 indigenous inhabitants는 토착민들이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말이죠. 토착민들, 저 순진한 토착민들을 또 지배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초창기 자본주의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this highly aggressive, outwardly oriented capitalism was that Europeans came to dominate the centuries-old worlds of cotton, merge them into a single empire, center in Manchester, and invent a global economy we take for granted today. 자, 그래서 이 cumulative result라는 것은 누적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당히 공격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자본주의, 이 초창기 자본주의가 이랬다는 거죠. 그죠? 남의 나라 가서 그 제국주의처럼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치? 어떤 면집 목화밭 빼앗아 버리고 말이야. 그치? 이야기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죠? 토착민들 다 탈취해 버리고 말이야. 땅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자본주의. 이게 초창기 자본주의잖아요. 이런 자본주의가 누적된 결과, cumulative result, 누적된 결과가 바로 was that, 다음과 같았다. 이게 주어 되겠고, 비동사 다음에 대시 왔으니까 이 대사 바로 명사절 접속사 되겠습니다. 이 누적 결과가 바로 뭐였냐면 유럽인들이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면직물, 즉 목화밭을 dominate, 지배하게 되었고, 유럽인들이 노예를 사용해서, 노예를 부려서 말이죠. 그치? 목화밭 다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러한 오래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목화 세상을 단 하나의 제국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합치다란, merge 하면 합치는 거야. 알겠지? 합치는 거야. 자, 이 제국이 어디에? 맨체스터. 맨체스터면 이제 영국의 상공업 도시가 맨체스터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요 PP 과거분사죠. 중심을 두다는데 얘 입장에선 중심이 놓여지는 건 과거분사죠. 여기에 중심이 놓여진 하나의 제국으로 융합을 시키고 합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세계 경제가 뭐야?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 경제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자본주의는 굉장히 뭡니까? 침략적이고 공격적이고 노예를 부려서 함부로, 그렇죠? 사람들을 이용한 굉장히 부정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초창기 자본주의였다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게 발전해서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것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came to 동사인데 뭐 하게? to 동사, and to 동사로 이렇게 예쁘게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단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 또 순서 배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일치는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답 3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완벽하게 소화하십시오. 요 지문 100% 시험 나오니까 꼭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바이.